자, 그 다음 이제 9번째로 넘어갑니다. 무전통신 기록 공개. 지금 일각에서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뭐 민간 그 국제 그 민간 상용 뭐 통신 이거를 뭐 했냐 안 했냐 이것만 얘기하니까 지금 뭔가 그것이 마치 엄청 중요한 단서기도 한데 그것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자, 사실상 이렇습니다. 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군사용, 민간용 두 개의 비상 통신망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뭐 국제 상선 통신망이라고 하는 건 여기 말하는 델타입니다. 델타. 이걸 델타라고 불러요. 자, 항공기도 쓰고 있어요. 델타 주파수가 있고 가드 주파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군사용과 민간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군 군함은 군사용과 민간용을 상시 듣고 있습니다. 항시 청취해요. 24시간 무중단으로 듣고 있어요. 청취만 하는 그 뭡니까 무전병이 있고 그것만 항상 듣고 있어요. 이거는 실시간 감시입니다. 그러면은 민간 어선은 민간용을 항시 돌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용과 민간용은 어느 상황에서 위급 상황에서는 누가 이야기를 해도 누구나 듣게 돼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배, 뭐 심지어 관제센터에서도 들을 수가 있고 그 주변에 나와 있는 배는 다 들어요. 그 주변을 지나가던 외국 배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무전통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무전통신 감청 내용, 이건 감청도 필요 없어요. 이건 이미 외부 공개가 되는 비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비가 아닌 내용이란 말이에요. 대비가 아닌 왜 실시간 내용, 무전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 함정, 일반 선박도 그 주변 지나갔을 당시의 기록을 다시 지금 데이터 로그 들어가서 찾으면 나와 있어요. 이건 비밀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개를 하거나 내용을 다시 역추적하면은 상황이 나오죠.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원래는 국방부가 이 공무원을 처음에 발견한 게 북한의 군함 단속정이라고 얘기했다가 어저께 국정감사에서는 아니다, 북한 어선이 먼저 발견했다, 또 이런 말바꾸기가 또 나왔어요. 군함이 봤던 어선이 봤던 무전 칩니까 안 칩니까? 무전 칩니다. 자, 어떤 경우냐? 첫 번째 무전은 어떤 목적으로 치냐면 부유물을 타고 오는 이 공무원을 봤을 때 멀리서는 이게 배를 타고 온 건지 뭘 타고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첫 번째 무슨 짓을 하냐면 누구든지 국제 공통으로 무전을 보냅니다. 무슨 무전을 보내냐면 비상무전, 이거 아까 말한 이거 뭡니까? 민간용 델타 무전 주파수 100, 이게 지금 무전 주파수가 있죠. 120 몇입니까? 이게 델타 찾으면 민간이 121.5MHz고 군사용은 243MHz예요. 자, 이 주파수로 무전을 칩니다. 뭐라 치냐면 지금 현재 북상하고 있는 지금 부유물에 탄 정체불명의 당신은 신원을 밝혀라. 그리고 당신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밝히시오. 지금 왜 자꾸 북상하는지 밝히시라. 군함일 경우에는 군사용 이 비상 주파수, 민간용 비상 주파수 두 개 다를 동시에 뭐라 하냐면 계속해서 북상할 경우 우리는 발포할 거다. 우리는 발포한다. 멈추지 않으면 발포한다. 이 경고 방송을 근거리에서는 확성기로 하고 원거리에서는 무전으로 합니다. 왜? 지금 이 부유물에 떠내려오는 이 사람이 무전기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게 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함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비상용 그 무전기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전은 반드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을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북한의 어선이 발견했어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렇고, 오히려 북한의 어선이 발견했으면 더 좋은 게 뭐냐, 이게 있죠. 자, 북한의 어선이 그 부유물을 타고 온 공무원에게는 무전을 안 치더라도 군대에는 무전을 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민간 어선입니다. 자, 생각하세요. 민간 어선이 이 모르는 사람을, 남조선에서 넘어온 사람을 발견했어. 그럼 이 사람이 바로 군대에다 신고를 합니다. 북한 어민이 이 신고 어떻게 해요? 신고 어떻게 해요? 뭐 비둘기 날려보냅니까? 신고 어떻게 해요? 무전 칩니다. 그럼 무슨 무전을 치냐? 민간 어선에는 아까 말했죠? 이거 뭡니까? 121.5 델타 주파수가 항상 열려 있어요. 그걸로 말을 합니다. 왜냐면은 군사 무전 주파수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도 있고, 두 가지는 기본인데 민간은 보통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민간 어선에서 델타 주파수로, 민간 이 국제 통영 주파수로 군대에 보고를 해요. 왜냐면 군인은 항상 이걸 듣고 있으니까 얘기를 한다고. 아, 여기 북한 여기 근무하시는 뭐 해군 동무, 여기 지금 뭐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북방 한계성 몇 킬로 지역이고 몇 킬로인데 내가 지금 이거 모르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 무전 반드시 칩니다. 그럼 그 무전 기록 누가 듣고 있다고요?
한국도 듣고 전 세계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주변 진화는 다 듣고 있어요. 그 다 기록이 다 있어요. 그럼 이 무선 기록 참여 찾으면 바로 나오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요. 누가? 북한 어민이. 그 어민이 묘사하는 내용을 해군 함정도 들었을 거고 그 주변에 있는 해수부 관계자 배도 들었을 거고 다 들었어요. 그 내용 들어보고 확인하면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전 주파수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나갔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 이것과 연관돼서 자, 의문점 10번 레이더 기록 공개. 자, 레이더도 중요하죠. 첫 번째가 원래 두 개입니다. RNR이라 해서 레이더하고 이 라디오 해가지고 이 두 개는 쌍으로 묶어서 제일 중요한 기록이에요. 무슨 사건이 났을 때. 해상이든 항공이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행적, 아까 당직 일지에서도 말했지만 레이더 보다가 사라졌어요. 레이더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럼 레이더에서 뭘 봤는지 찾는 거는 필수고 그거 외에도 당시 그 무궁화 10호 주변에 무언가가 있지는 않았는가, 북한의 선박이 내려왔거나 북한의 기습 공격은 없었는가를 파악을 해야죠. 자, 연평도가 어떤 데입니까? 연평 해전이 벌어지고 연평도 포격이 벌어지고 또 천안함 폭침이 있었고 이런 모든 북한의 만행이 자행된 곳이 연평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의 레이더 기록을 확인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군대는 바로 해야 되는 거는 이 배 출항 직전 한 달, 출항 이후 한 달, 지금 뭐 그 이후와 이전 기록, 레이더 기록을 샅샅이 검토를 해야 돼요. 검토를 해가지고 쥐잡듯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 근처에 나가 있던 군함 레이더, 이지스 함 군함 레이더 전부 다 봐야 돼요. 다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이걸 종합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각기 다른 배에서 들어오고 항공기에서 들어온 레이더가 한 군데 모여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군대에서도 모이고 해경에서도 모이고 다 모여요. 레이더 관제 센터가 정부에도 있고 군대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레이더 센터에 가지고 있는 레이더 기록만 다시 보면 다 나와요. 그러면은 이 배가 이 사람이 실종 직전에 북한의 이상한 움직임을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해야죠. 만약에 있었다면 이건 북한의 소행이고 북한의 무언가 기습 공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레이더 기록을 파야 되는데 파고 있나 안 파고 있나? 안 파고 있죠. 이거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리고 하필 이것과 더 잘된 상황은 뭐냐? 자, 2019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1년 전입니다. 동해안에 목선이 내려와요. 북한 목선이 내려와가지고 이른바 동해 목선 노크 귀순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타고 있던 사람이 무슨 아주 말끔한 무슨 가죽 잠바 같은 무슨 잠바 입은 사람이 뭐 북한 인민군이라는데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체불명의 사람 3명 4명이 타고 내려왔다가 부둣가에서 우리 해경이 가가지고 대충 취조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민간인이 찍은 촬영된 사진이 다 만천하에 공개가 됐어요. 동영상으로. 트위터에도 날라가고 다 날라가가지고 다 만천하에서 다 봤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3개월 뒤에 국방부가 잘해보겠다고 레이더를 깔았습니다. 2019년 9월 이 사건 이후 3개월 만에 국산 첨단 레이더라고 자랑을 하면서 해상 감시 레이더 2라는 LIG가 만든 레이더를 2대를 전력화를 바로 시킵니다. 3개월 뒤에. 자, 그리고 2025년까지 10대를 다 배치하겠다 했어요. 자, 그럼 2대 이미 깔려 있네요. 그 이후로 더 깔았을 수도 있죠. 자, 그럼 이미 2대가 깔려 있어요. 최소 2대. 이 2대의 레이더가 깔려 있고 지금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더 자료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 레이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그때 다 자랑을 했고 다 설명을 했어요. 이 레이더 능력, 해상에 있는 아주 작은 물체까지도 다 식별이 된다 했어요. 정말로 뭐 야구공 크기, 정말로 작은 크기까지도 식별이 되는 분해 이거 레이더 전문 용어죠. 분해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 아주 작은 물체도 식별된다고 만천하에 자랑을 했어요. 그 레이더, 그리고 심지어 해상은 물론 적어도 비행 물체까지도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를 깔았다고 했어요. 그 레이더 있네요. 지금 1년이 지났네요. 깔은지. 지금 이 2대를 깔았어요. 최소 2대. 지금 그 이후로 10대 깐다고 했기 때문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레이더 있습니다. 그 레이더 자료도 받아봐야죠. 그래서 그것이 10번째. 그 다음 11번째. 자, 시신 6기에 대한 의문점. 자, 이게 뭐냐? 지금 현재 군 당국은 아예 단정하다시피 시신이 해상에 유기됐다고 했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함정 36척, 항공기 7대가 추석 명절도 쉬지 못한 채 서해 바다를 헤매면서 찾고 있으나 아직까지 특이 사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이유에서 군 당국이 이게 해상에 유기됐다고 단정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추정인지 단정인지도 정확하게 가려내야 되는데 확인한 게 없습니다. 지금 확인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시신을 어떻게 했어요? 북한이 연유를 발라가지고, 자, 연자가 이 탄연자 해가지고 이런 발화되는 물체죠. 뭐 디젤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불이 붙는 휘발성 연료를 발라가지고 태웠다고 했어요. 이 탄 열체를 얼만큼 태웠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이건 뭐 진짜 시신 가지고 뭐 탄내 맞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정말 유감스럽고 정말 가슴이 아픈데, 이 연유를 발라서 태웠다는 시신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훼손이 됐는지, 정말로 잿가루가 될 정도로 화형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해상에 유기했다 라고 거의 단정하다시피 얘기하면서 함정 36척과 7대의 우리 공무원, 해경 관계자, 해수부 관계자, 그 다음에 해군들이 밤낮 없이 지금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해상에서 유기됐는가? 자, 이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확인하냐?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북한이죠. 북한의 입으로, 북한이 이 사건을 뭐라고 말했는지 다시 짚어보면은 이 사람이 해상에서 유기됐는지 육상에서 유기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북한 통지문에 나옵니다. 북한은 이번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한국에서 엄청난 반발심이 나오고 북한에 대한 나쁜 이런 여론이 조성되니까 이 급한 불 끄려고 빨리 이 미안하다라는 사과문을, 통지문을 빨리 보냈어요. 단 4일 만에. 자, 4일 만에 보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빨리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죠. 제가 봤을 때 큰 실수했죠. 자, 무슨 실수를 했냐? 이게 통지문입니다. 이게 실제 통지문, 언론에 보고된 통지문 그대로 갖고 와서 제가 지금 밑줄 친 거예요. 자, 보시죠.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측 군인, 여기서 우리 측은 북한 인민군이죠. 북한 해군이 보고서 지금 이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자, 공포탄 2발을 쏘니까 이 사람, 이 해수부 우리 공무원이 놀라서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 자, 저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연출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몸에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행동을 했다. 자, 이게 왜 이상합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여기 세 가지 동작이 나옵니다. 놀라 엎드리는 동작 하나, 도주하는 동작 둘, 뒤집어 쓰는 동작 셋. 자, 이 세 가지 동작이 나와요. 자, 이 동작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동작 어떻게 취하죠? 자, 엎드려 놀라는 동작, 자, 엎드려서 놀라서 엎드리는 동작, 도주하는 동작, 뒤집어 쓰는 동작. 자, 이게 우리 정부 말, 그리고 뭐 지금까지 알려진 말에 따르면 부유물을 잡고 물속에 잠겨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동작인 걸 한번 생각하면 바로 답 나오죠. 할 수 있을까요? 자, 부유물을 잡고 있어요. 뭘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배, 뭐 목선에 탔는지 뗏목에 탔는지도 모르겠지만 부유물을 잡고 있대요. 잡고 있는데 부유물에 의지한 채 바다에 있는 사람이 엎드리는 동작을 해? 이거 잡고 있는데 무슨 엎드리는 동작을 해? 그리고 도주? 자, 도주는, 자, 여러분들 아시지만 도주, 이게 뭡니까? 이거 도주는 한자입니다. 한자가 왜 중요하냐? 자, 여기 도주 한자 나오죠. 도주는, 한자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도주의 의미나 북한이 쓰는 도주의 의미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을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북한에서도 도망칠 땐 도주라 하고 한국에서도 도망갈 땐 도주라고 해요. 더군다나 북한 통지문에 도주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지금 이 해석이 차이가 없다는 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 부유물을 잡고 몸이 하반신이 물속에 있는 걸로 추정되는 이 사람이 도주를 한다? 도주를 할 듯한 행동을 한다? 도대체 이 북한군은 아, 이 사람이 지금 물속에 발이 있는데 막 발을 젓고 있구만. 물속에서 발을 신나게 엄청나게 젓고 있구만. 도망치려고. 도주 안 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더군다나 이 시간대에 이 심해가 깊은 바닷가에서 바닷물이 어둡죠, 색깔이. 그런 상황에서 도주하려고 하는 동작에 발이 보입니까? 그 다음 뒤집어 쓰는 동작. 자, 좋습니다. 뒤집어 쓸 수 있죠. 뭐 담요를 뒤집어 썼는지 뭘 뒤집어 썼는지 모르겠네. 부유물을 잡고 있는데 이 부유물에서 손을 떼면 나는 이제 파도에 휩쓸려 가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내 생명부지의 부유물을 손을 떼고 뒤집어 쓴다? 자, 이 동작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 동작을 육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바로 되죠. 자, 육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육상에서 엎드리고 놀라서 엎드리는 동작 취할 수 있죠. 도주 가능합니다. 자, 뛸 것 같은 동작. 자, 내가 총 쏠 것 같아. 그럼 나 이제 도망칠 거야. 보이죠? 자, 뒤집어 쓰는 동작 보이죠? 육상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게 해석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육상에서 시신이 유기됐는지 여부를 밝혀야 되고,
자, 여기서도 지금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뭐냐면은 이거죠. 6시간. 자, 북한에서, 자, 일지 보시면 아까 돌아가시면은 새벽 3시부터 3시 30분부터 9시 40분까지 북한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6시간 10분 뒤에 이 사람을 자기들 말로는 해상에서 총격을 가해서 죽였대요. 그리고 불을 붙였대요. 자, 여러분, 자, 기본 상식입니다. 물속에 6시간 있는 게 가능합니까? 자, 부유물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내 하반신이 물속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요? 살이 팅팅 불죠. 이게 살이 붓고 정말 살기 어렵죠. 저체온증이고. UDT도 아까 10kg 수영하면 저체온증에 걸리는데, 수온 20도. 자, 지금 현재 수온도 알려드릴게요. 9월부터 10월까지 지금 현재 평균 서해바다 수온은 20도 내외입니다. 21도, 20도 이래요. 자, 내 인간의 체온 36.5도. 내 체온보다 찬 20도에 물속에 처음에 들어가면 시원하죠.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내 체온보다 낮기 때문에 정말 추워져요. 춥고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휘말립니다. 근데 이 사람을 6시간 동안 바다에 방치해둔 상태로 북한 해군 단속정이 지켜보고 있다? 자, 여기서 바다 생존 시간도 말이 안 되지만 두 번째 뭐가 또 말이 안 되냐? 자, 서해 바다는 시간별로 계속해서 조류가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물속에 이 사람이 떠 있어요. 자, 떠 있는 걸 해군 함정이 와서 봤어요. 그럼 6시간 동안 떠서 이걸 대기를 하고 있어. 죽일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6시간 떠 있어. 그럼 이게 육지도 아닌데 이 사람이 거기 떠가지고 가만히 여기 서 있나요? 서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이 부유물에 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동하죠. 그러면 그 말은 단속정도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럼 이 따라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 지점이 어디입니까? 북방 한계선 NLL 3km 지점이에요. 3km. 그 말은 떠내려가다 보면 남쪽으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이 남한 사람이, 한국에서 넘어온 사람이 남쪽 관할구역 밖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찰이 커지죠. 그럼 한국의 해군 군함이 오는데 남한으로 떠내려갈 수 있는 거리가 불과 3km인데 6시간이면 3km 주파 못합니까? 파도 조류가 3km를 주파를 못해요? 그러면 해상에서 계속해서 이걸 감시를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못하죠.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육지든 해상이든 공중이든 간에 수상자를 발견하면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들이 데리고 옵니다. 어디로 데려가냐? 관할 구역 안으로 데리고 와요. 자, 공중도 그래요. 심지어 공중도 미확인 물체, 비행 물체가 날라오잖아요. 전투기 출격시켜가지고 에스코트라고 해가지고 이 비행기 뒤에다가 권총 사격 또는 미사일을 락곤을 걸고 한마디로 너 쓸데없는 짓 하면 우리 쏜다는 거예요. 뒤에서 이걸 해가지고 강착을 시켜요. 강제 착륙을 시켜요. 우리 관할 구역으로. 자, DMZ에서 근무소는 초병들도 마찬가지죠. 자, 수상자가 발견이 됐어. 발견이 됐으면 이 사람이 군인은 아니야. 그러면 일단 손들어. 움직이면 손다. 하고서 너 누구냐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데리고 와요. 그러고서 뭐 방으로 데려오든 어디로 데려와서 취조를 시작하죠.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 상식 중에 상식이고 실제 교전 규칙에도 그런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발견한 사람을, 더군다나 어민이 먼저 발견했어. 그러면 해군으로 이양을 했어. 해양으로 이 사람을 넘겼으면 해군이 이 사람을 바다에 담궈둔 채로 갑니까? 그걸 데리고 육지로 데려와서 취조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이 사람을 불을 붙여서 죽였다고 한다면 바다에서 죽였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자, 여기 한 가지 키 팩터가 또 있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 북한에서 이 바이러스를 비루스라고 하죠. 그 통지문에도 보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뭐 불에 태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북한 측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 발견을 했어. 발견을 했고 죽였어. 죽였고 이 북한 거기 해상에 있다고 치요. 근데 이 해상에서 내가 이 사람 불을 태웠어.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불에 태웠다고 하면은 북한에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엄청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제대로 못한 사람은 완전히 지금 작사를 냅니다. 그런데 이 해군 부대 상부에서 나중에 물어보겠죠. 야, 너 그 사람 제대로 처리했냐? 너 그 사람 제대로 바이러스 퍼지지 않게 조치를 잘 취했어? 이렇게 물어보거나 확인을 하거나 감찰을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럼 내려왔을 때, 아, 저희가 이 사람을 여기 소각장에 데려가서 완벽하게 태웠습니다. 보십시오. 이거 태우는 증거가 있고 뭐가 있습니다. 확인을 시켜줄 수 있는 무언가, 윗선에서 추궁을 받았을 때, 더군다나 이런 사건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자신들이 무언가 책임을 떠넘기거나 뭔가 잘못된 거를 하나 걸리면은 바로 죽을 수가 있고 숙청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사건은 기록을 많이 남겨야 되고 자기들도 상부에 보고했을 때 절차상 틀린 게 없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북한에서는. 근데 이거를 대충 그냥 태워서 알 수도 없는 바다에다 뿌렸다? 이러면 상부에서 아, 그래, 너네 방역 정말 제대로 했구나 이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황상도 그렇고 북한의 이 관습상 봐도 시체 시신을 유기하고 그 불에 태웠을 때는 육상에서 했을 개연성이 더 높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 만약에 우리 군 당국이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애당초 육상에서 시신이 훼손되고 화형까지 처해진 사실을 애당초 알고 있었다면은 이거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왜? 지금 추진하는 이 수색, 무려 함정 36척, 항공기 7대가 투입된 이 대대적 수색은 뭐냐? 국민들의 감정을, 이 북받친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일종의 요식행위였냐? 일종의 쇼였냐? 이렇게 보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방부는 육상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몰랐다거나 알았다거나 이것과 관련된 정확한 규명을 해야만 이 사건은 명백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세심한 그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자 12번째, NLL에서 고작 3km 거리인데 왜 구출 안 했나?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이상한 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대수장의 제가 모시고 있는 심동보 제독, 이분께서는 심지어 장군이시고 1980년대 남해안 지역에서 북한의 간첩선에 접선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실제 그 간첩선을 함포로 격추까지 시킨 무공을 세운 분입니다. 실전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제가 이 상황을 면밀히 뜯어봐도 상당히 맞는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자, 북방 한계선 NLL 3km 지점에서 이 사람이 실종이 됐어요. 지금 언론에서는 자꾸만 원래 위치에서 38km다 얘기를 하는데, 그 38km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그 위치가 우리 관할 구역에서 얼마였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언론의 신문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3km였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관할 구역 3km만 올라가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 구역에 왜 안 갔냐? 더군다나 민간인. 자, 민간인은 복장이 일단 군복이 아닙니다. 민간인 식별이 되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비엔나 협약이든 국제 협약상에서도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군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적성국도 구조를 할 의무가 있고 공격을 하지 않고 또 원래 그 소속으로 돌려보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국제적으로나 무엇으로 따져도 국제법상으로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군 함정이나 해수부 배들이 직접 가가지고 무전을 칩니다. 아까도 말한 국제 상선용 또는 군사용 통신망 가드하고 델타 주파수로 너네 그 NLL 북방 3km 지역 위에 있는 이 사람은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들어가서 이 사람을 구조하고 우리는 바로 내려간다. 그러니 사격하지 마라. 공격하지 마라. 이 무전을 먼저 치고 경고방송을 합니다. 자, 우리 공격하지 마라. 우리는 구조 임무 들어갑니다. 이 얘기를 하고 북한 측에 들어가서 구하고 바로 나오면 돼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3km라는 게 얼마나 금방 구조할 수 있는 거리냐면은 심동보 제독님도 말씀하시지만, 자 볼게요. 국내 우리 고속함, 고속기동함 이런 것들이 보통 30노트에서 40노트의 속도를 내요. 최대 속도. 그럼 이게 시속 70에서 80km입니다. 자, 70km라고 치면 70km를 3km를 주파하는데 얼마 걸리죠? 계산 나누면 바로 나오죠. 여기 나오죠? 얼마예요? 불과 2.5분. 3분도 안 걸려요. 자, 3분 걸린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 3분 걸린다 치면, 가는데 3분, 돌아오는데 3분, 도합 6분. 자, 구조하는데 4분 쓴다고 생각하면 10분. 그래서 지금 심동보 제독님도 하시는 말씀이 10분이면 구조하고 올 일인데, 왜 안 했냐? 더군다나 그 6시간 동안 뭐 했냐?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렇습니다. 저는 해군을 믿고 있고 우리 해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실 분들도 아니고, 분명히 해군이나 해경이든 우리 정부 측은 상부의 보고와 관계없이 그 6시간 동안은 NLL 그 최전선까지 주변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또 적법한 절차고 그 주변에서 넘지는 못하죠. 왜? 넘기 위해서는 최상부의 군 통수권자라든지 해군 참모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 승인 전까지는 거기 대기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군인의 정신이고 우리 군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거기서 가가지고 해상에서 바로 보여요. 3km가 보입니다. 보이는 거리에서 3km 거리에서 기상 상황 좋으면은 막 육안으로도 보이죠. 3km 거리에서 바로 코다하면 닿을 거리에서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상부 조치 기다리면서 청와대든 뭐 합참이든 어디서 내려와서
보고 계속 하는 거죠. 지금 6시간 대기하면서 지금 저희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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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까요? 넘어갈까요? 말까요? 넘어갈까요? 말까요? 이 얘기를 무전으로 계속 했을 겁니다. 그 무전 기록을 그래서 까야 되는 거예요. 까면은 다 분명히 나와요. 해군이든 해경이든 분명히 그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가라! 라는 명령만 떨어지면 10분이면 가서 데려올 수 있는 사안인데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좀 참담한 것이고 암담한 이 사건으로 치닫았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특히 상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며칠이 지났습니까? 36시간이 지난 뒤 23시간이 지난 뒤 보고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36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그것도 대통령도 아니라 비서실장이 주재해서 NSC를 소집을 하고 외교부 장관은 부르지도 않고 그런 상태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명명백백하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시간 단위로 다 이거를 까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자, 심지어 항공모함, 덩치가 정말 큰 항공모함도 최고 시속으로 달리면은 시속 50km 정도 낼 수 있는데, 항공모함이 최고 속도를 찍으면 항공모함이 6시간이면 300km를 주파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있었어요. 살릴 수 있는 시간. 항공모함이 300km를 주파할 수 있는 시간, 고작 3km를 넘어가지 못한 채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신농부 제동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당시 해군의 현역이었다면 상부 보고 무시하고 나는 넘어가서 데려왔을 거다. 내가 옷을 벗는 한이 있어라도 데려왔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국민을 살리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뒷부분은 좀 더 나온 얘기인데, 이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정황상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이 감청 내용 또는 SI 정보라고 하는데 자꾸 SI 하는데 이게 뭔지 정말 전 세계 정보부들이 좀 약간 코웃음을 치고 비웃음을 사는 일이 나왔어요. SI, Special Information, 뭐 Spe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뭐예요? 전 세계 어디서도 Special Intelligence, Special Information이라는 건 있지도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시긴트, 자 이거 신호 정보죠. 엘린트, 전자 정보, 또 커민트, 통신 정보, 통신 또는 이런 대화 정보, 그런 건데, 지금 뭐 정보는 뭐 이거 SI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걸 마치 엄청난 정보를 뭐 해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보부가 제대로 일을 했는가라는 좀 추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스페셜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면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의 구분도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방증이 나왔어요. 자, 이건 뭐냐면 정보부들 쪽에서도 이 내용 나오니까 이 관련 뉴스 보도되면서 영문 뉴스 보면서 SI, 스페셜 인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정보부 전직 관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해외에서 물음표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기본적 정보 개념,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 번역을 우리나라에서는 둘 다 정보라고 하는데, 엄연히 말하면 인포메이션 정보, 인텔리전스 첩보입니다. 차이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차이, 기밀성. 자, 기밀성. 자, 비밀 유지라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은 누구나 다 아는 정보. 이 정보를 모르는 정보는 인텔리전스가 됩니다. 남이 모르는 정보. 자,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 정보도 남이 모르는 정보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해독과 해석을 하는 과정이, 분석하는 과정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인포메이션이 인텔리전스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정보부에서 이 정보를 획득해서 뭔가 밝혔다고 하면은 인텔리전스라고 말을 해야죠. 근데 이걸 인포메이션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뭔가 이게 뭐인 것처럼, 근데 이걸 따져보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감청 정보래요. 그럼 이건 감청 정보니까 커민트 또는 시긴트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시긴트 예하의 커민트, 이 뭡니까? 감청, 도청 이런 통신 정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감청 정보라고 하면 되는데, 자꾸 무슨 뭐 SI에서 무슨 엄청난 뭔가 다른 게 있는 것처럼 과장을 하는 건지 뭐 그냥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건지, 이런 정말로 전 세계 정보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이거 지금 제대로 정보의 체계나 제대로 갖춰진 거냐라는 의혹을 받을 정도로 이상한 말들을 지금 쓰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자꾸 정보를 까요. 감청 정보, 커민트. 자, 이게 지금 이 사안과 중요한 정보들이 많은데 이걸 자꾸 깝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이걸 까므로 인해서 중요한 자료로서의 역할도 하긴 했습니다만, 자, 까는 게 맞습니까? 자,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일수록 더 조심해야죠. 미국은 심지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과 국회의원이 지탄을 받고 한 국회의원은 재선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공개된 퍼블릭 히어링스라고 하는 청문회 이런 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오사마 빈 라덴, 미국이 처형시킨 오사마 빈 라덴이 쓰고 있는 전화기, 위성 전화를 우리 CIA가 감청하고 있다. 이 말을 불현듯 해버렸어요. 이런 공개석상에서.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냐? 오사마 빈 라덴이 바로 이 전화를 버려버립니다. 전화를 쓰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 뒤로
미국 정보 당국이 오사마 빈라덴의 행적을 추적을 하지 못했어요. 한동안. 나중에 이거를 다시 찾으려고 엄청나게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이 애를 쓰는 과정, 예산이 얼마 들어갈까요? 국방부 예산, 정보부 예산 얼마 들어갈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노력과 시간,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내용 다 까고 있죠. 언론도 까고, 지금 국회의원도 까고, 다 까고 있어요. 정보의 개념이 없고 이런 정보는 함부로 까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몇몇 의원분들, 그리고 지금 유가족과 함께 국방부에 가서 감청 자료를 까라는 지금 이걸 뭐 청원을 냈어요. 자, 까라는 내용 좋아요. 이 내용가 중요하니까. 그럼 까더라도 유가족만 비밀 엄수를 지키는 한에서 알려준다거나, 또는 국내 우리의 정보 능력을 파악할 수 있지 못한 상태로 공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든지 해야지. 이건 상당히 중요하고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감청자료 공개 요청은 양날의 검이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까라고 부추기는 세력, 또는 까라고 부추기는 세력의 의도가 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까더라도 정말 조심스럽게 까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항상 그 FOIA라고 하는 정보공개법, 이 국민의 알 권리로 해서 정보공개법도 항상 10년 이상 오래된 정보만 이 순차적으로까지 특수정보, 아주 이런 중요한 정보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까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드물게 까는 경우에는 제한된 자료만 까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까라는 거는 이렇게 되죠. 자, 깠다고 칩시다. 까게 되는 순간 북한이 역추적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남한이 어느 정도 거리까지 우리의 감청을 들을 수가 있구나. 그리고 어떠한 내용까지 쟤들이 해독을 할 수 있구나. 파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파악이 되죠. 그럼 북한이 이걸 다 바꿉니다. 다 바꾸면은 수조 원, 수백조 원의 돈을 들여서 시간, 노력 다 투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의 내용을 해독하고 탐지했던 능력을 다시 다 개편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한 가지 지금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인공위성이 나와요. 인공위성이.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정보가 스페셜 인포메이션인지 SI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커민트예요. 한마디로 이 통신 정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통신 정보가 뭔지만 지금 자꾸 나오는데, 이거에 한 가지 방증,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죠. 그 말은 우리 국방부는 통신 감청 외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이민트, 예를 들면 이미지 정보, 시각 정보, 무슨 정보를 발견했는지, 어떤 정보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저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공백이 있죠.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국내 국방부라든지 어디서 말이 나온 게 없는 게, 우리나라 지금 대북 감시 위성 있습니까? 없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전량 다 도태가 됐어요. 기존에 있던 위성이 순차적으로 다 도태를 해서 올해 북한 실시간 감시하는 위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상당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어요. 뭐냐? 이 상황, 이번에 벌어진 이 상황, 우리 국방부가 거짓말을 할 경우, 우리 정부가 거짓말을 할 경우, 일본과 미국은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진실과 다른 증언이 나오거나 그런 상황으로 몰아간다면 국제적 망신이고 동맹과 우방국 사이에서 신뢰를 잃는 아주 크나큰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일본이 갖고 있는 정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쥐소미아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쥐소미아 상당히 중요해서 작년에 파기 한 해 만에 얘기했는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구현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의 형식적으로만 해놓고 운용을 제대로 안 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쥐소미아 통해서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광학 위성의 정보를 파악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 일본은 올해 2월 9일, 자, 올해 초에 미쓰비시 중공업, 자, 우리나라에서 정말 욕 많이 하는 기업이죠. 근데 이 미쓰비시 중공업이 H2A라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올해 2월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위성은 저 궤도에서 북한을 상시 24시간 무중단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성의 능력이 엄청 뛰어나고, 심지어 이 위성의 능력이 SAR이라고 하는 합성 개구 레이더, 즉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실시간으로 우리 대한민국 이 북한 지역을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위성은 이 상황을 반드시 파악했을 개연성이 높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간대에 미국의 그 정찰 자산이 코브라볼 RC-135라는 정찰기도 떴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한미 공조뿐 아니라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는 사격과 사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라면서 갑자기 이 용어 사용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용어 제일 먼저 누가 썼습니까? 북한이 썼습니다. 자, 북한 통지문 지네들이 보내온 거에 이렇게 썼어요. 사격, 사살. 북한이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먼저 쓴 용어를 우리 언론이 쓰는 것 자체를 가지고 지금 뭐 말이 많고 쓰지 마라, 뭐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살이라는 용어에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냐?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누군가를 사살했다, 사격했다라고 하는 순간 북한은 더 큰 국제사회로부터의 규탄과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자제하라는 말을 지금 참으로 희한하게도 우리 정부가 대변해주고 있는 꼴이라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우리 국민이 죽기 전까지 6시간 10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은 면밀히 이 정부가 밝히기를 기다려야 되겠고, 저는 밝힐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해경, 또 해군, 또 공무원 모든 분들은 자기들 스스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의 눈을 보고 자고 있는 자기 자녀들의 얼굴을 봤을 때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가, 양심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고뇌를 하다 보면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게 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군과 해경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들도 반드시 이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실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추석도 반납하고 수색에 임하셨던 분들의 노고를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